흥미로운 비트코인 얘기 준비해 오신 소문으로 들었어 가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냥 테슬라 사고 비트코인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습니다. 지금 뭐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를 이제 이전에 작년에 올 초인가요? 테슬라를 엄청 샀다가 이제 네.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한국의 주주들이 서학개미라고 칭해지는. 예,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는데 벌써 이제 확 올라간 상태가 그러니까 되셨고요. 회복력도 빠르고 네. 뭐 어차피 자본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뭔가 아주 위축되는 결과로 가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런 굴곡을 겪은 다음에 또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고. 근데 국내 주식시장은 별로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참 안 가고 있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그렇죠. 반도체가 아무리 좀 부족하다고는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반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전혀 가치 반영이 안 돼요. 예,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의 수출이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이오닉이나 기아차 EV6랑 경합되는 지역에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출시해내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되고는 있는데,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CATL의 그 저가 배터리 부분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차량을 저가로 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테슬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판매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는 것 그 같은데. SK증권의 김용호 센터장 말을 전언하자면은 뭐 25,000불짜리 저가 전기차 네. 테슬라가 낼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더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프리미엄 제품, 고가 네. 제품과 이 범용성 있는 아주 저가 제품 네. 이걸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 시장 점유율 특히 이제 Q라는 네. 부분이 테슬라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그걸 무엇으로 감당할 거냐? 앞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 $1,200로 지금 올렸잖아요. 네. 그 기가프레스라고 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차량의 외 이 바디를 형성하는 게 사실 그 어셈블리로 이어지는 건데, 네. 뭐 볼트 너트로 네. 착착착.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머스크의 그 독특한 생각은 사실 뭐 생각만일 줄 알았는데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독일에 보면은 독일 공장의 기가프레스는 바디를 그냥 찍어내잖아요. 네. 그거 영상 보고서는 뭐 아연질세 하겠다. 근데 우리의 완성차 업체들도 분명히 잘하고는 있지만 네. 뭔가 그 이노베이션한, 센세이션하고 좀 이렇게 창의적인 것들이 좀 있으면. 지금 현재 이게 안 가고 있는 거는 뭐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맨날 있다, 뭐 반도체 얘기만. 이런 얘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좀 제대로 된 한국 시장이 좀 갔었으면 전 하는 세계에서 바람입니다. 반도체 최대의 강국인 대한민국이 반도체가 부족하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해요. 예,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뭐 파운드리가 좀 부족한 거는 있죠.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메모리 쪽에 치중되어 있긴 하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 업체는 DB 하이텍도 아직 있고. 예. 근데 파운드리 또 놓고 보게 되더라도 한국이 작은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지금 가장 1등으로 나가 있는 국가별로 보게 되면 대만이 1등이지만 그 2등이 한국이거든요. 뭐 이런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마음만 먹으려면은 충분히 이제 국내만 생각한다라면은 이렇게 네. 돌릴 수가 있는데, 기존의 거래처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뭐 현대차가 반도체까지도 뭐 이제 자체 생산, 테슬라처럼 자체 생산하려고 자체 생산 아니더라도 뭐 네. 어쨌거나 그런 쪽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좀 네. 뭐 잘 되겠죠, 뭐. 그러니까 영로 차장도 주춤거리는 거 보면은 네. 그 대한민국 주시장 보면은 참 뭐 이렇게 좀 쭉 달리다가 뭐 요철이라는 거, 예, 넘어야 되는 허들들, 그리고 좀 달리다 보면 또 벽에 부딪히고, 왜 이게 반복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그렇죠.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이제 소설을 쓰듯이 거리 테마 뭐 이런 거만 찾아야 되고, 정치인 테마 뭐 이런 거. 회사의 본질 가치나 아니면은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시장의 평균적인 부분들을 따라가고 그 이상 가거나
평균에 회귀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정상적인 시작일 텐데 네. 이제 테마나 급등주 뭐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물론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 거래소, 네. 벡트라는 벡트도 저 사실 네. 오늘 아침 처음 봤는데 180%가 하루에 폭등했다 그래서 참 부럽다. 네. 네. 뭐 비트코인 가봐야죠. 비트코인 지금, 암호화폐 네. 오늘 뭐 얘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규제를 했죠. 거래소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 업비트하고 또 이제 빗썸 이 두 개만 지금 허가가 난 상태고 나머지는 심사 중에 있고요. 대부분 또 많은 절반 이상이 이제 사업을 철수하는 형태로 갔던 상황인 거고 4개 회사만 지금 인가가 되는 건가요? 두 개 회사로 알고 두 있습니다. 개요? 업비트하고 빗썸하고 아, 네. 몇 개 더, 뭐 4개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 네. 치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조그마한 그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그런 이용자분들이 이게 이 시행이 되면서 대거 이제 업비트 쪽으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쏠린다고 예, 하더군요. 하면서 지난달 29일 그냥 9월 29일 기준 9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84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한국이 4,800만 명 정도가 되는 인구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제 이쪽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권 전체 앱 사용 빈도로 봤을 때 업비트의 접속자가 최다랍니다. 업비트. 그리고 그렇죠. 사실 저도 업비트의 계좌를 개설해 봤어요. 네.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네. 뭐 알아야지. 뭐 그 그쵸. 거래를 조금은 뭐 아주 초액이지만 이게 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알아야지 뭘. 저도 테스트 삼아서 네. 계좌 개설을 한번 근데 해봤습니다. 아직도 조금 난해한 거는 이제 그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네. 건 아직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에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려고 양도차익 네. 과세를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도 내용 나온 거 보면은 과세의 어려움. 해외 거래소에서 네.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서 전자지갑에 넣어가지고 국내로 들여와서 여기다가 뭐 예를 네. 들어서 업비트 계좌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그게 얼마에 샀느냐 네.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거래 원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용이 된다면은 네. 그럼 뭐 미국의 비트코인이나 우리의 비트코인이 뭐 다른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시세 차이는 네.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왔다 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가? 이거는 이제 뭐 정부에서 알아서 돈을 거두려면 열심히 좀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에요. 뭐 준비하셔야 잘하시겠죠. 되겠죠. 네, 잘하신다고 그리고 어쨌든 뭐 하셨으니까. 규제를 강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누가 말리든 하겠죠. 네. 그렇지만 뭐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네. 어쨌든 업비트에 대한 이런 거래가 활성화되고 많은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업비트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나 일반 알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거래소는 물론 우리 이제 증권 시장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는 있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런 시세보다는 거래소 시장은 계속 꾸준히 돈을 번다는 거. 네, 이게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꾸준히 돈을 벌고 그 돈 쌓인 현금으로 갖다가 새로운 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틀려지고 있는 앞으로 향후 이제 많이 틀려지겠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주가가 업비트 두나무? 네 두나무의 지분을 8%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두나무. 예. 두나무의 지분을 9%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기술투자. 네 그렇죠. 네. 우리기술투자의 8%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신성이엔지 이렇게 예. 했었는데 네. 뭐 신성이엔지는 지난주에 아마 한번 올라왔다가 그냥 다시 네. 뭐 이렇게 들쑥 그 이제 뭐 날쑥하고. 손자까지 가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가는 것 같. 어려워요. 네, 이렇게 네.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네. 주가가 1조 가까이 이제 됐습니다. 음. 예전에 몇백 원대에서 제가 매매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시가총액 1조 가까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두나무의 지분 6%를 보유한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아직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한 주가가 지금 현재 한 5천억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네.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이제 이거 하나만 놓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직방, 번개장, 직방. 예, 번개장터, 요즘 그 광고 많이 하는 직방. 예, 네. 그렇죠.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되나? 예, 그렇죠. 요즘 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인가 연계해가지고 좀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구해줘 우리 집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요. 그다음에 번개장터는 또 뭐예요? 번개장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거래 장터 개념의 이런 것들을 하고, P2P의 개념 예, 비슷하겠구나. 예.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에도 네. 투자를 하고 있고, 오. 야나두, 예, 아, 그 영어 교육 아닌가? 아니. 맞대요. 네. 안에서 맞답니다. 여튼 예.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상장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니까 VC, 예. 벤처 캐피탈 이렇게 벤처 되나요?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봐줘서 충분히 지금보다는 한 20% 내지 30% 정도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새로운 기업이네. 그러니까 뭐 거래소가 직접 거래될 게 없으니까 국내에는 네, 예, 그렇죠.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쭉 이미 알려져 있어요. 네. 우리기술투자, 뭐 하나투자증권, 근데 또 뭐죠? 까먹었다. 네, 카카오도 뭐 그렇다 네. 치고. 근데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아직 그렇게 주가가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덜 반영이 됐고요. 덜. 예. 근데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기업들 뭐 직방, 번개장터, 카카오 게임즈, 야나두 요것도 뭐 상장 뭐 카카오 게임즈 말고 나머지 회사들은 또 상장 이슈가 있다면은 그렇죠. 간접적으로 투자 또 이슈가 이게. 이제 투자 이슈가 재밌는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또 이 기업에 대한 그 지분을 투자했던 이쪽에 대해서 수익이 또 나오겠죠. 그러네요.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오늘 하나 건졌고 네. 그다음에 또 기업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좀 이제 가상화폐래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관심들이 뜨겁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맥스트라는 기업이 이제 그 VR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꾸미거나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술자하고 연구자하고 뭐 이런 식에 대한 현장에 안 가더라도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는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셋을 이용해서 핸즈프리 머리에다 쓰고서 현장에 가서 기술자가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글라스, 뭐 AR 헤드셋, AR 글라스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보급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은 기본적으로 수혜를 좀 많이 볼 걸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킥보드 회사들, 뭐 킥고잉이라든지 싱싱이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전동 킥보드가 어디 있다라는 거를 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리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리에서 위치 방향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회사랑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있는 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PT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연평균 성장률 한 5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랑 맥스터랑 거의 비슷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T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조 7천억 정도, 7천억이 좀 넘습니다. 상당히 높죠. 근데 이 국내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예상되고 있는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수주가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PTC는 국내 기업이 아니죠. 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비교 기업입니다. 유사한 예.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비교 대상 기업이 예, 이제 예.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PTC다. 네. 어려운 말로 피어 기업 이렇게 하면은 어렵다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앱에다가 이렇게 딱 현장 사진을 갖다 대게 되면은 네. 그 화면에 그 바코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찍게 되면은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격으로 연구진이 네. 그런 것들을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 이런 그렇죠. 것들을 사실 저게 이제 꿈의 뭐 약간 저게 뭐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자비스라는 네. AI가 뭐 아이언맨이 이렇게 막 설계를 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손에다가 가상- 뭘 끼고 고글을 이제 네. 헤드셋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조립해보고 아니면은 바로 또 폐기하고 그런 것들이 그것도 굉장히 빨라진 가능합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어떤 그 그림 그 예전에 한번 광고에 국내 광고에 그런 거 있었죠. 뭐 딱 헤드셋을 쓰고서 기업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고 가상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샘이라든지 이런 가구 회사 좀 가서 보게 네네네네. 되면은 디자인, 예, 디자인해서 내가 배치. 원하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도면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내 가구를 갖다가 그렇죠, 한번 그렇죠. 보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높죠. 예. 사실 아파트를 전놨는데 그 냉장고 큰 게 딱 들었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네. 벽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 뭐 그 얘기도 요즘 들었어요. 네. 신축 아파트인데도 네. 그런 것도 미리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네, 보거나 다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내가 살만한 뭐 하여튼 미래의 버전이겠지만 네. 뭐 기존에 이제 그 컴퓨터 화면 속에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맥스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시간 현재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게임 있죠. 네. 포켓몬고.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니는 도로에서 이렇게 딱 되면은 여기저기서 그 몬스터들이 튀어나오고 그걸 네. 잡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 실생활에 이제 내가 뭐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 그거 실시간으로 뭐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오늘은 가상의 세계,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 뭐 이미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거기에 또 가상 화폐 두 개는 뗄래야 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에 관련된 기업으로 오늘 두 가지 기업,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하고 맥스트 들어갔고. 그럼 뭐 하나, 뭐 통신 끊기니까 어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어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자, 그렇다는 거. 네. 자, 소문으로 들었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이영노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